효성가의 또 형제의 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세상을 뜬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유산을 둘러싸고 형제 간 다툼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일단 최근 공개된 조성래 명예회장 유언장에서 형제 간의 우애를 유독 강조했어요. 결국 따뜻하게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이죠? 네, 핵심은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을 통해서 형제 간 우애와 화합을 강조했던 건데 그와 별개로 또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 유류분보다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겠다라는 뜻, 이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유류분은 그러니까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차지해서 생기는 갈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상속 비율 제도입니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대로라면 형제 간 갈등으로 인해서 효성가에서 의절을 한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비율보다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돌아가신 조 명예회장의 재산 규모가 좀 어느 정도고 법정 상속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네, 일단 조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의 정확한 규모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다만 공시된 상장사의 보유 지분, 나중에 상속이 될 지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주효성 10%, 효성 TNC 9% 등등 효성화학과 중공업, 첨단소재 이렇게 5곳의 회사가 있는데요. 이 지분 가치가 최근 종가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8,900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상속 지분의 경우에는 이 가치를 매길 때 상속세율 등을 적용해서 좀 감가가 있기 때문에 대략 7천억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법정 상속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부인 송광자 여사 그리고 효성 삼형제죠. 현재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현준, 그다음에 조현상 부회장이 있고 또 조현문 지금 차남이 있는데 각각 1.5대 1대 1대 비율로 상속이 되는 구조입니다. 대략적으로 추산을 좀 예상을 하게 되면 조 전 부사장 몫이 2천억 원 정도 육박을 하게 되고 이 직계 비속을 기준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유류분을 계산했을 때 1,000억 원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 명예회장 유언장에 따르면 이 유류분보다 더 주겠다고 한 것인데 하루 만에 조 전 부사장이 반발했죠? 네, 당초 이런 내용이 알려졌을 때 형제와의 우애도 강조하기도 했고 또 유류분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했으니 화합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조 전 부사장이 다음 날 오전 바로 이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내게 됩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유언장의 입수 그리고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친께서 형제 간 우애를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인 이런 고발을 취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서 지난 장례식 얘기를 꺼냈는데요.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도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좀 감정적인 이런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감정의 골이 좀 깊어 보이는데 결국 유언장 그대로를 받아들이긴 어렵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 유언장의 진위부터 배분 내용까지 보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유족 측, 그러니까 배제된 유족이라든지 어떤 유언장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법조계에도 왕왕 있는데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일부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이 그러니까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까지 모두 유류분 범위에 포함을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에는 사망 시점의 재산뿐 아니라 사망 이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이 되게끔 원칙적으로 돼 있는데 조 전 부사장이 과거 효성에 있었던 2014년 이전까지 세 형제가 각각 효성 지분을 7%씩 보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서 2013년과 2014년에 효성 주식을 모두 팔고 그룹을 떠났거든요. 조 전 부사장의 이력을 보시면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의 미국 변호사인데 아마도 이런 법적인 부분이 좀 밝기 때문에 유언장에 적힌 내용 그리고 또 유류분 소송을 진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어떠한 입장을 유리한 쪽으로 밝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관심사는 효성그룹에 있는 형제들 반응과 효성그룹의 반응인데 어떻게 좀
감지되고 있나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효성 측은 사실 좀 당황스럽거나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일단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현준 회장 측이 아무래도 조 명예회장의 유지를 일단은 따르고 상속세 신고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지주회사 주효성 지분이 법정 상속대로 배분이 되면 일단 주식 지분율을 보게 되면 조현준 회장 24%, 그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 23%, 조현문 전 부사장 차남에게는 2.25%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어떤 다른 형제, 지금 효성그룹 내에 있는 형제와 비교해서 현저히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당장의 경영권에 어떤 다툼이 있을 만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분을 봐도 조현문 전 부사장 지분이 되게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는 제3차 형제의 난을 점치는 시각이 많아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1, 2차가 결국에는 어떤 법적인 다툼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3차의 형제난이 벌어진다면 조 전 부사장이 조만간 송사를 벌여서 이렇게 법정 다툼으로 갈 것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10년간 서로 고소고발을 이어오면서 형제 간 앙금이 여전히 깊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 전 부사장 입장문을 봐도 아직까지 고발 고소를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위법 행위를 폭로하겠다면서 자신의 비상장 주입을 매입하도록 조 회장을 그 첫째 형을 협박한 혐의, 그러니까 강요미수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2022년에 기소가 돼서 현재 2년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그 재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1, 2차 형제의 난, 그러니까 앞선 좀 재판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2011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조현준 회장 측의 회계 부정을 그 조현문 전 부사장이 둘째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고, 그러다가 2013년 차명재산 역외 탈세 등의 어떤 세무 관련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법정 분쟁이 불거진 건 결국 2014년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에 대해서, 회장에 대해서 배임 횡령을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조 회장에게 제기된 횡령배임 혐의는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고요. 이거 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2017년도 조 회장이 조 전 부사장을 맞고소를 해서 이 협박 혐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5일 다음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앞으로 좀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중공업 주식을 그 장래 매도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앞으로 효성그룹의 계열 분리, 독립 경영과 같은 청사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조 부회장이 효성중공업 주식을 장내에 매도했다고 21일 공시가 했습니다. 조 부회장의 나흘에 걸쳐서 전체 411억 원 규모의 주식을 판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번 거래로 일단 조 부회장의 지분율이 1.2%로 줄어들었고요. 아무래도 이 효성그룹이 지난 3월 별세한 조성래 명예회장 생전에 그룹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후계 구도를 정리를 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또 첨단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만들 예정인 새로운 지주회사 AHS 효성을 조 부회장이 맡을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형인 조현준 회장 그리고 조 부회장이 각자 가진 계열사 지분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지금 어쨌든 이 상속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효성그룹이 분할하고 독립 경영을 하는 중대한 시점인데, 둘째 조현문 전 부사장이 개입하면 어떤 변수가 생길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나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분율 자체가 크지는 않고 또 금액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엄청나게 자본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분할 개혁을 보면 주효성을 0.82 대 0.18 비율로 존속회사, 그러니까 주효성과 신설회사 H효성으로 나누게 되는 구조인데요. 화면 보시면 어쨌든 이게 계획 아니긴 한데 자본거래뿐 아니라 결국에는 현재 그룹 총수인 장남 조현준 회장과 또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이 궁극적으로 각각의 지주사를 가져가야 되고, 계열 분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 스와프 또는 상호 지분 거래 등이 필요한 내용일 거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이 어느 정도의 현금력을 갖고 있고 또 유류분 반환 소송과 같은 어떤 법적 분쟁을 진행한다든지 지주사 지분을 확보를 한다면 장남과 삼남 입장에서는 신경을 쓰고 또 아무래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